대나무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8월 10일 9시 30분까지 줄서 나가겠네. 출석 노선을 제가 집 주소로 보냈다거든요. 얼른? 집으로? 예. 그건 천천히 가십시오.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아니면 뭐한 투쟁으로서 3번 올 때까지 기다려서 가고. 변호사님하고 한번 생각해야 되나? 한번 얘기해보시고. 예, 예. 예, 그러면 아까 이어서 이제 할 텐데요. 그 삼성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좀 합리적이지 못한 행태, 예, 거기에 대해서 아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얘기하기 전에 이게 이제 98년도에 삼성 코닝에 있는 노동자가 이제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삼성 코닝 관련됐는데 여기도 지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코닝 지데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은 평정하고 구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수원하고 천안, 구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북 지데이하고 수원 지데이하고 같이 이제 통합해서 얘기를 하고 그 본사하고 긴밀하게 연락하고 공모하고 그 구조조정을 하는데 노동자를 만든다. 그럼 제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특별 조직을 또 만들어요. 번개팀이라고. 3분 대기조.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서 아예 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아니다. 자연스럽게라든가 계획적으로라든가 집단 분규가 일어난다. 이걸 제압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물리적인 준비도 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지금 얘기하는 S1, 또 자회사인 S택, 이런 경비 용역들이라든가 또 인사, 노무관리 담당자들.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데 노동부와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구조조정 관련하면 노동자 동향을 파악하려면 경찰하고도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삼성에서 구조조정 한다. 평생 직장으로 다녔는데 이때 당시에 구조를 한다. 잘린다.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기사가 나오더라도 아예 안 나가면 좋고 나오더라도 좀 더 삼성의 호의적인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노동부 시청, 정보기관, 노동계라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계, 사회팀이라는 게 이제 이거는 지대위에서 주로 하는 일이다. 뭐 상한결 시나리오 대응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에 낙서를 할 거 아니야. 화장실 같은 데다가 구조조정 잘못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노동자 건설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게시판에 글을 썼다 그러면 그것도 잡아내요. 어떻게 잡아내죠? 그러니까 입사를 할 때 본인이 쓰는 그 자기 소개서라든가 이 필증을 줘요. 필증.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가서 또 담당자는 또 옆 화장실에서 청진기 갖고 누가 글 쓰는 게 없나 꽂아놓고서 24시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은 야 이거 우리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노동자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끼리만 가요. 노동자 성립총회를 하고 이제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되니까 가면은 노동자들만 온다고 그러면은 그 행정관청을 지키고 있는 삼성 직원들이 노동자들이 온다고 그러면은 걔네들 이제 구사서류를 보여. 구사서류라고 해요. 그 노동자 성립신고 자기들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민원실에 미리 제출해놓고 복수노조 걸리니까 노동자들이 제출한 거는 반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노동자들끼리만 온다. 그럼 그 자리에서 납치가 가능합니다. 납치 강금의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2004년도 삼성 전대에서도 이루어졌고 그 2000년도에도 이루어졌고. 그러면 경찰이나 그런 사법기관에서는 아무런 우리가 행방불명이다 납치됐다라고 신고를 하면 경찰은 그 이동 중에 면담하고 있다 라고 답변이 났어요. 하등에 동의 안 돼요. 이동 중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산에서 면담하는 게 아니라 바람 쐬면서 면담하고 있다 요즘 밖에 나가서. 오늘은 강릉에서 하고 경포대에서 하고 내일은 속초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경찰은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방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비호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네. 알고 있으면서도 뭐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고발을 했으니까 뭔가 답을 내놔야 되니까 그냥 궁색하죠. 이동중에 면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동자들끼리만 왔으면 그 자리에서 제압을 하는 게 있어요. 실력 저지해라. 근데 언론을 대동하거나 노동계를 대동하거나 이렇게 왔으면 근무자가 판단을 해야 돼요. 상황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수원시청에 도움을 청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수원시청에. 그리고 상황 판단에 상황실이라는 건 지대의 상황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림자 감시를 한다는 건 미행 감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 CC가 수원시청이거든. 협력을 요청해요. 얼마나 친하면 노동자들이 노동자 설립신고하는데 수원시청에까지 협력을 요청해요. 무슨 일이냐. 노동자들이 접수한 서류를 복수노조 걸리게끔 회사에서 미리 준비한 구사 서류라는 걸 내가 이미 다 로그인이 되어 있고. 네. 그러면은 좀 본질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벌지 않냐, 거기 처우도 괜찮다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삼성에서 노조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논리가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보통 한 9시까지 출근하면 늦어도 한 7시 퇴근하게 만들려면 사람들 더 뽑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좀 원래 한 5명이 근무해야 된다. 그러면 한 3명 근무하면서 4명의 급여를 주면 많아 보이는 게 적시 현상이고, 지금 삼성을 보면 이 노조를 당하고 있는 상태는 그 60년대, 70년대 형태거든요. 변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삼성의 그 노무관리, 노조, 노무관리 그 시스템을 보면 이거는 거의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삼성이 주식회사잖아요. 예. 근데 삼성은 단일한 회사가 개인 회사. 쉽게 말씀드립니다. 1%도 안 되는 주식을 갖고 삼성 족보 이씨 일가 몸통이라고 하는 이건희가 개인 회사처럼 모든 인사권을 다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경영자들이 기본적으로 무노조 경영이라는 거, 그걸 경영 방침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삼성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려고 하느냐? 그건 헌법에도 보장되는 거예요. 노동조합이라면 법적으로 당연히 노동조합을 건설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삼성 노동자들이 좋다 이거죠. 돈도 많이 받고 그래도 좋다. 그런데 최근에 드러난 대로 최근년에 26살 먹은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으로 파업으로 투신 자살을 합니다. 삼성전자 LCD 통정 깁스에서. 아산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 19살에 실업계를 졸업하고서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을 했는데 1년, 2년 근무하다가 백혈병, 뇌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전격동화, 듣도 보도 못한 질병에 암에 걸려서 사망을 해도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역학조사라든가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그 자체마저 회사에서는 탄압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에서 이제 한 1000명을 잘라내야 된다. 그러면은 회사 쪽에서 노사협의회 위원들한테 이번에 1000명 잘라내야 됩니다. 그럼 그걸 끝나요. 협의했으니까. 노동자는 합의를 해야 되거든. 잘라내겠다. 싫다. 잘라내면 우리 파업하겠다. 정식 교섭을 하자. 이렇게 노동자가 있으면 이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삼성에서는 회사에서 뭐 한마디 하면은 노사협의는 협의의 대상일 뿐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는 삼성에 대한 아까도 뭐 착시 현상도 있다 그러지만 삼성에 대한 환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삼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미래전략실 홍보실에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뭐 그동안 우리가 가장 비꼬듯이 써먹은 게 또 하나의 가족. 부려먹을 때는 또 하나의 가족이고 이러다 다치고 죽으면 일형 종이컵이냐, 폐기돼야 될 종이컵이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삼성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면 가장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일시일가밖에 없다는 거죠. 이견이밖에. 노동조합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는 삼성은 좀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삼성 내부에서는 삼성의 지금 직원이라고, 사원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가요? 엄청 많죠. 가만수 이상이라서. 목구멍이 포도초이니까 삼성에 다니는데 삼성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게 누굽니까? 이거냐? 이시일가. 세금 포탈하고 주가 조작하고 비자금 누설하고 뇌물 주고 현장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삼성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법으로도 처벌을 받은 게 이건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범죄 전까지예요, 이건이. 그럼 삼성에서 얘기하는 정직해야 된다. 그 기억 못하거든. 그리고 비리가 있는 사원들에 대해서는 가처분 치거든요. 아까 말한 뭐 불법 도박을 했다. 지돈 가지고 지가 했는데. 그럼 이건희는 잘려도 몇 번을 잘려야 돼요. 근데 지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국민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라고 얘기해요. 정직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정신병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웃음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현장 노동자들이나 사회자들도 상식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희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참 부끄러워하고 아주 심지어 외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이라고 자기 형하고 재산 다툼할 때도 삼성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할 얘기냐 이거죠. 친형을 가지고 자기한테 이건희라고 얘기할 만한 주제도 안 된다. 뭐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저 수준이 과연 삼성의 최고의 어떤 경영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 다닌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갖고 싶어도 긍지를 갖고 싶어도 삼성에 다니면 다닐수록 회의와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다.